네, 안녕하세요. 금방 또 뒤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17.7쪽을 말씀드려 볼게요. 17.7은 소스 631인데, 631요.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링 똑같고, 고용활 처리 상태에서는 오스트나이트 조직을, 여기서 고용활 처리란 말은요, 우리 보통 오스트나이트에서 고용활 처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50도나에서 유지하고 당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게 고용활 처리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담금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담금질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죠. 보통 고용활체는 열처리에서는 저기 오스트네트를 하기 때문에 담금질입니다. 오스트네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담금질 했는데도 17.7은 마르텐 세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스트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지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7.7이잖아요. 17.8은 1%만 더 들어가면 뭘로 바뀝니까? 오스트네트 밖에서 담금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를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조직이. 17.7은요. 애매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용차 온도, 담금질 온도를 1020도 올린 다음에, 일단 상온에서는, 페라이트계, 그러니까 마르텐 사이트계지만 얘를 올렸으니까 오스트네트 바뀌겠죠? 오스트네트죠? 그건 올라갔으니까. 자, 급냉했더니, 그러면 마르텐 사이트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스트네트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잠금전은 마르텐 선수 바뀌어야지 마르텐 선택인데 왜 그러냐?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니켈이 거의 1% 차이로 오스트나이트로 넘어가는 아주 그냥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스트나이트 상태는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성형 가공합니다 여기서. 무슨 볼트를 만든지 뭐 판지를 만든지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때 드립니다 그때 얘가 성형이 잘 돼요. 일단 마르텐 오스트나이트니까 부드럽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처리에서 내려오면 그때 마르텐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스트 가지기 때문에 우선 가공 후 중간 열 처리에서 오스트나이트를 불안정해 한 후 공랭시켜서 마르텐 조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온도 처리에서 냉각시키면 그때 마르텐스로 바뀐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얘는요. 왜? 니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켈이 지금 어제 마제노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걸 T처리라고 부르고요. 그 후에 다시 스킬, 그러니까 이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금질을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오스트나이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한 번 더 해야지 말했던 대신 가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찌그러뜨리는 거죠, 오스트나이트. 그 다음에 가공하면 말했던 바뀌더라. 그 다음에 뜨임, CO 처리는 뜨임 똑같은 거죠? 이게 한 단계 더 있다는 거. 좀 특이하죠? 우리 17.7은 17.4는 뭐였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말했던 바뀌고 바로 뜨임 하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 17.7은 애매하다. 7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니켈하고 AL의 금속관 환물이 생기면 AS3NI라고. 아까 17사에서는 CU3NB였죠. CU3NB였는데, 얘는 AS3NI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런 거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CU3NB를 바꿔서요. AS3NI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AL3NI. 니켈하고 알루미늄. 이거는, 니켈이 알루미늄이 얼마 들어갔냐면 한 1%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7사에서는, 여기 보면, 여기 17사에서는 구리가 4%, 구리, 그 다음에 니오뷸이 0.4% 들어가 있고요. 17은 알루미늄이 1%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여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뜨임에 의해서 CO 처리에 의해서 같은 거고요. 경도가 되십니다. 오스트나이트 말텐스 변화를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3도씨에서 8시간 유지하는 R 처리, 심냉 처리도 같이 해주면 수출 관체를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로 강한 강원로 수출을 수용하는 방법 CH3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pH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이고요. 17사는 CU3NB를 만들고 수출시키고 얘는 ASNI를 수출시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631은 이거는 17.7이다 보니까 애매하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검증했는데도 마르텐스대로 안 바뀌고 오스트나이트 그대로 있더라. 성형한 다음에 한 번 더 했더니 마르텐스대로 바뀌고 그다음 CO 처리해가지고 수출물을 결국 그럼 일반 탄소광으로 보면 뭐냐? 그냥 소로바이트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소로바이트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소로바이트 한 말 쓰지 않지만 소로바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속출 경화 631에 CO 처리해가지고 마지막 사진인데 좀 약간 보기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검은 부분이 검은색이 CO 처리, 그러니까 뜨임에 의해서 금속관 화합물 ASL 이건 탄화물을 부르지 않죠. FO3는 탄화물이죠. 탄소 화합물. 탄소가 없죠. 그래서 탄화물을 쓰지 않고 금속들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L3는 이 축출된 마르텐 사이트, 까만색의 마르텐 사이트, 이쪽에 여기 들어있다는 거. 흰색 부분이 오스트나이트.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스트나이트 좀 남는 그랬죠. 왜? 17.7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스트라이트 일부에다가 마르텐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오스트라이트 일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쪽에 마르텐 사이트 속에 마 속에 좀 새까맣게 보는 속에 이런 ASLN이 있고, 이쪽 하얀 쪽은 뭡니까? 이거는 오스트라이트가 그대로 담았다. 야, 특이하죠? 그러니까 듀플렉스랑 한번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듀플렉스란 말을 쓰지는 않고요. 오스트라이트 일부 남아있고 마르텐 사이트와 아주 강한 거하고 묽은 게 있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규칙한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17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오히려 17이 더 강합니다. 이게 인장강도 이런 게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얘 장점이 뭐냐면 오스트라이트가 일부 좀 들어있으면요, 좋은 게 뭐냐면 수소지성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수소가 들어오면 뱃속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수소지성을 일으키지 않고. 페라이트계나 마르텐스에게 수소가 공격하는데 오스트라이트 수소 공격이 강하잖아요. 뱃속에 집어넣어서 걔를 가져 놓으니까 딱부터 못 도구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 아주 장점도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입니다. 그래서 630, 174pH, 631, 177pH의 고용활 처리, 그 다음에 H900 처리, H1150 처리 다 에어쿨링, 공랭해라고 되죠. 순회가지 마시고 뜨임한 다음에 공랭해라, CO7이라고 부르고, 보시면 이렇게 인장강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인장도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쪽에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631은 박판도 만들고 봉후판도 만들고, 고용활 처리 또는 RH 처리, TH 처리 해가지고 H는 공랭 이렇게 해서 중간가공 추가해가지고, 이건 중간가공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 보시고, 이렇게 고용활 처리 했을 때 경도, 그 다음에 인장도 보시면 되겠죠. 인장도 91, 140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높은 게요. 상당히 크죠. 자, 이렇게 해서 17.4pH, 17.7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